네, 지금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담화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챙기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이 김병우 의원님 지금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분 자체가 뭐 거리나 사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나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사실상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 헌법상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최병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네. 예,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헌법상의 탄핵이라는 조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야말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안정과 권익을 침해했을 때 뽑았지만은 그 뽑은 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서 있는 퇴진이 5개를 나열했듯이 네.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해놓고 날짜도 안 정해져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 합의 과정이 가장 혼란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이 법률 위반을 했었고 반헌법적인 국정을 할 때 탄핵이라는 조치가 가능하고 그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끔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게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질서 있는 방법이 있는데 레토릭으로 이 탄핵을 피해가는 거예요. 탄핵은 무질서하다. 누가 왜 무질서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무질서한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나 전 세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예측 가능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탄핵이라 생각하고요. 탄핵은 헌정 질서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죠.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제도로 바로잡고 네.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바람직한 길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져야 된다. 마치 탄핵이란 자체가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단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탄핵은 뭐냐면은 일을 잘못하실 때 내려오고 새로운 임무를 세우는 거거든요. 가장 민주적이고 우리가 한번 투표를 했을 때 잘못된 투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탄핵인 것이고 가장 질서 있는 것이고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없으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사실 헌법 정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헌법 조항은 100여 개밖에 안 돼요. 100여 개로 규율하지 않는 나머지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야는 헌법에 있나요? 없잖아요. 헌법에 없으니까 위헌이라서 그럼 물러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나요? 하야가 가능하죠. 하야가 가능하고 되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헌법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탄핵을요?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탄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때 비상수단으로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유일수단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빌 클린턴은 재임 기간 중에 검찰 수사를 받고 소추도 당했고 그랬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하이어 스탠다드라 그랬거든요. 높은 수준의 기준에 의해서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내용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헌법 연구가들도 그랬어요. 이건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므로 언론의 비판, 정치의 감시, 역사적 심판,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다. 헌법은 그러므로 더욱더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정착이 된 겁니다. 유일 수단인 것처럼 하는 거는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민주당 주장일 뿐이지 헌법에 위반됨으로 뭐 이거는 질서인 퇴진이 안 된다라는 거는 헌법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이라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에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뭐 하야 말씀해 주셨는데 하야는 대통령의 권리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권리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권한 대행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 71조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사퇴하거나 하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권한 대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권한 대행으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국정을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국정은 모두 다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상 가능한 부분은 탄핵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혼란한 시국일수록 법대로 해야 된다. 특히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책임 총리를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헌법적으로 위헌인 거를 주장했던 것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 위기에 몰렸던 대통령들은 하야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적인 해법을 꾀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니까 자진 하야를 하면서 국정을 화합으로 이끌고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권력을 물려받았던 거는 스스로가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제럴드 포드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대방 정당으로 무조건 넘겨주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